자, 이방카가 지금 폐막식에 오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펜스 부통령이 우리나라에 머물렀을 때하고는 좀 행보가 다를 것 같아요. 일정도 그렇고요. 철저히 스포츠, 워낙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대표단 중에 한 명은 조금 숨겨져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영철 부위원장을 아는 사람까지 있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담는 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이제 페스트 그 부통령이 와가지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죠. 탈북자들을 만나고 네. 천안함 피폭 현장을 직접 목격을 하고 또 북한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이방카가 와서는 그거 좀 전략을 달리할 걸로 보여요. 좀 유화적이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방카 선임 고문의 경우에는 단순히 딸일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귀를 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정부에서도 지난번 김여정으로부터 북한 초청을 받았지만 정상회담 초청을 받았지만 이방카를 만나서 트럼프의 진실을 좀 들어보고 또 이방카를 통해서 우리 의사를 알린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해서 이걸 좀 뭘 풀어보자. 좀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아까 우리 소위 말씀하신 대로 상춘제에서 아주 극빈으로 모시고 우리의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활용을 하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야기는 나는 저 폐막식에 왔고 미국 선수들 격려하러 왔다 하지만 이 중에 같이 온 사람 중에 하나는 백악관 국가안보의 한반도 담당관도 있거든요. 그러면 올림픽 하러 오는데 이 사람들이 올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많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여튼 지금 막 살아난 남북 대화나 북미 간의 대화의 계기를 우리는 좀 더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과정에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북미 대화의 중대 분기점에 온 것 같긴 해요. 지금 만날 일 없을 것처럼 하지만 청와대는 숨가쁜 2라운드에 접어들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불발에 그치긴 했지만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불씨를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과연 될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은 공식적으로 이방카와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 통전부장이 만날 계획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또 우리 김 박사께서 북한에서도 그런 의지가 그다음에 또 의지가 없다. 왜냐하면 김영철을 보낸 것이 그런 메시지다라고 하지만은 북한이 지난번에 김여정을 보냈고 개막식 때 보냈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폐막식 때 이방카를 보내서 이방카를 보냈고 또 개막식 때는 펜스 부통령 사실 고위급 최고위급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와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이 평창 올림픽에서 속내를 충분히 드러냈고 서로 대화하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들은 전달했기 때문에 결국 이른바 운전자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커졌고 또 청와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의 생각과 미국 김여정 오기 전에 트럼프하고도 통화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김여정에 충분히 메시지를 전했고 또 김여정과 대화한 것들을 이번에 또 이방카 딸과 충분히 속내 깊은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그런 무대로서의 평창과 그다음에 청와대가 현재 이번 기간에 이 삼국의 이 관계 또 메시지 아니겠느냐. 지금 김영철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죠. 과연 벌써부터 이제 야당에서는 상당히 시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바다 발언으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알려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제재 대상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책임자고 연평도 포획상의 책임자이고 이 인민군 내에서 강성파죠. 또 통일전선 부자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적 중에서도 제일 강한 적이면 맞지만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함에 있어갖고 그걸 따질 것은 아니고 과연 이게 북핵 문제를 해결해서 도움이 될 것이냐, 남북 대화를 위해 도움이 될 그 점에서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런 감정적인 건 우리가 조금 덮어두고 대처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영철 카드를 북이 제안했을 때 물론 이제 우리 청와대가 수용을 했고
지금 청와대 오늘 발표는 김영철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건 조금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이 김영철이라는 카드를 불쑥 꺼냈을 때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함 사건의 주범으로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남 총책을 맡고 있는 통전부장이긴 하지만 김영철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생각해 보면 다른 카드를 정중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이방카가 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이방카를 만나는 것을 어떤 염두에 두고 보내는 카드로는 부적절한 카드입니다.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왜냐하면 유엔의 공식적인 제재 대상이고 미국의 또 독자 제재 대상입니다. 네. 그런 사람을 이방카에 만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정일과 김정은 그리고 과거에 그렇습니다. 김영철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대의 김영철 충성을 볼수 카드는 있죠. 북한에서 볼 때는 미국과의 대화는 염두에 두지 않고 네. 남북 대화의 틀을 조금 더 진전시키겠다. 왜냐하면 와가지고 통일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이나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2월 달에 합의했던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의 남북 관계 어떤 진전들 이것들 네. 조금 더 한 걸음 진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갈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북미 간의 어떤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또 국민 여론상에는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결국 우리 남쪽에 들어옴으로써 그동안 평창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핵 문제로 인한 북한의 여러 가지 대북 제재 대상이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네. 야당 쪽에서도 비판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외가 계속 많아지고 있죠, 제재가요. 그렇지만 비핵화라는 본질을 챙길 수 있는 대화가 될 수 있을지 나날이 판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평창 마지막 외교전을 봤습니다.